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요새는 이런 거 종이 보기도 어렵죠? 몇 년도냐면요. 90년 8월 4일에 를 받으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 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강남에 있는 건물들을 한 30번 이상 사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통계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건물을 파는 분들을 보면 건물 파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인 경우, 그리고 할머니인 경우, 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아있는 경우, 내지는 할머니 혼자 계신 경우. 할아버지 혼자 계신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자분들 수명이 확실히 여자분들보다 짧다는 걸 느끼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하여간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강남에 있는 건물들 내지는 뭐 그 어디에 있던 간에 좋은 건물을 파는 사람은 뭐지? 저 건물 앞으로 별로 볼 일 없으니까 파는 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거는 사면 안 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생각이고, A급 건물은 그 매각과 매수가 사람의 일생과 맞물려 있어요. 생로병사, 이것과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괜찮은 거는 돌아가실 때 팔아요.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노후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거나. 사실 사람이 영생한다면 뭐 200년, 300년 적어도 산다면 부동산 거래는, A급 부동산의 거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거의 다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시기 직전, 아니면 뭐 상속을 위해서, 증여를 위해서 건물을 팔지, 그냥 갖고 있다 이거 얼마 있으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나이가 아주 많으셔서 상속이나 증여, 본인의 뭐 노후 이것 때문에 파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득이 아주 많은 경우, 건물 소득이 말고 본인 소득이 많은 경우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본인 소득이 많아서 건물 올라간 거에서, 이거 올라가면 이걸 팔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50억짜리를 팔아서 50억짜리를 못 사는 게 부동산의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50억짜리를 팔면, 예를 들어서 30억에 사서 50억이 됐으면 2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다시 50억짜리를 못 사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모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매각하고도 세금 내고도 합쳐서 훨씬 더 큰 걸 살 수 있어, 이럴 때 파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는 경우는 사실 거의 건물 가격이 시세에서 뭐 시세보다 조금 높거나 뭐 이런 정도? 돈이 많다는 건 내가 이걸 꼭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나오죠. 근데 그런 걸 사는 사람도 어떤 경우냐면 자본이 넉넉한 경우에 사죠. 근데 건물 사는 경우에는 자본이 다 넉넉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100억이 있으면 200억짜리 사고 싶고, 200억 있으면 뭐 400억짜리 사고 싶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서 충분히 넉넉한 돈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존재치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위를 원하니까요. 내가 얼마가 있던 간에 건물을 삼에 있어서 넉넉한 돈이란 없어요. 그러면 시세거나 시세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이 금액대의 건물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 넉넉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시세 차익용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는 나는 이 건물을 이렇게 내가 직접 사용할 거야, 사옥용으로 쓰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건물을 사고 싶어서 많은 매물을 보는 분들도 있고, 아직 매물 보기 전인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일단 알아보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둘 다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검색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뭐 만나고 매물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매물들을 보다 보면 제가 기준이 생겨요. 건물을 보는 눈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물 본다고 해서 가서 이렇군요 저렇군요 이게 아니라, 매매가
그리고 위치, 세입자 내역, 그리고 그걸 설계해보고 설계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고 평당 단가, 위치에 따른 평당 단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시점에 뭐 다른 건물들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가격이 맞다 안 맞다 이게 그냥 시세다 이런 기준이 생겨요. 시세다 아니면 시세보다 높다 아니면 시세보다 낮다 이 기준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알아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들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건물을 알아보면서 지금까지 뭐 30개 넘게를 사봤지만 그냥 검색해서 나온 매물 사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매물들은 대부분의 경우 시세보다 제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높은 편이었거든요. 이걸 이렇게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좀 그런 게 꺼림칙한 게 그러면 뭐 나와 있는 건 다 시세보다 높아? 그럼 살 게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제가 매물을 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픈된 지 뭐 며칠 되거나 뭐 아니면 나와서 돌고 있는 매물을 사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돌고 있는 매물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안목이 딱 있거나 기준이 정확히 서 있는 사람이 그걸 선택하지 않거든요. 고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비싸게 나와 있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 이런 매물 어떤 매물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매물 이렇게 막 보여줄 때가 많은데 그 매물들 보면은 그 전에 상담 왔던 분들이 보여주셨고 그 전에 오셨던 분들이 이미 얘기했던 건데 그때보다 가격이 더 올라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매물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가였기 때문에 계속 안 팔리고 돌고 있는 매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매물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이거 정말 괜찮다 하는 매물을 본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괜찮다 하는 매물은 나오면 길면 일주일? 이거 매우 길었을 때예요.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안에 몇백억대 건물들도 거래가 이미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A급 건물이 뭐 유튜브에 올라왔다. 그거는 그렇게 되긴 매우 힘들어요. A급 건물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려면 적어도 2, 3일은 걸려요. 그럼 그 A급이라면 그 안에 이미 매각이 돼서 올리려고 하고 그 매물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그 팔렸어야 정상이에요. 정말 괜찮으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세거나 시세보다 좀 더 높거나 그러니까 누가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모두가 눈치 보고 있고 이건 좀 그냥 그런데 하는 매물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돌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지역을 잘 모르는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 소개받고 가가지고 여기는 내가 잘 모르지만 좋은 지역 같아 하면서 그냥 사는 경우 그렇게 거래가 되긴 하지만 그런 매물이 좋은 매물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온라인에 나와 있는 매물을 일단 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다 보면 그 와중에 뭐가 높고 뭐가 낮고 이거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뭐 수산시장 가서 생선을 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서 볼 때도 이거 얼마예요? 뭐 크기에 따라서 그 시세를 파악하다 보면 어떤 특정 생선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생선 10가지 정도의 가격을 매일 가서 파악하다 보면 어느 날은 이거 싸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싸네요? 근데 그렇게 안목이 없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을 때 어느 날 갔어요. 근데 생선 파는 분이 이거 진짜 오늘 싼 거예요? 싸게 나왔고 이거 오늘 사가는 게 도움될 거야? 아니면 이거 정말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세나 기준을 모르면 뭐 장사하시는 분들 늘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죠. 기준이 있었을 때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정확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준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뭐 늘 하는 소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매물을 보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물 볼 때도 지역을 한정해야 돼요. 적어도 뭔가 하나는 한정돼야 돼요. 지역을 한정하던 간에 아니면 금액대가 한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억부터 80억 봐요. 그거는 처음에 기준 잡기가 매우 힘들어요. 물론 20억대 뭐 예를 들어서 쭉 봐왔고 뭐 30억대 쭉 봐왔고 뭐 50억대 쭉 봐왔고 그래서 하나당의 기준이 쫙 다 생긴다면 모르지만 내가 처음인데 보러 다니면서 금액 기준이 폭넓다 지역이 폭넓다 이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더 곤란해요. 이 기준이 정확히 잡히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금액대가 정해지던가 뭐 20억에서 뭐 25억 사이 뭐 50억에서 뭐 60억 사이 그 금액대만 봐야 돼요. 근데 물론 재밌는 건 뭐냐면 부동산의 건물을 보러 다니면 내가 생각하는 금액대만 보기가 어려워요. 왜? 저 얼마 있어서 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금액대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금액대도 있고 낮은 금액대도 있으니까 나가는 김에 다 보여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봐버리면은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더라도 내 금액대가 아닌 데는 무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더라도 뭐 그렇구나 정도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각으로 보고 이 금액대만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내지는 지역을 한정해서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금액대든 뭐 그러니까 지역이든 한정돼야 되는데 둘 다 한정되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볼 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둘 중에 하나만 한정해서 보고 내 기준이 생긴 다음에는 뭐 폭넓게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가 기준이 딱 생겼을 때는 어떤 매물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나가다 부동산을 들어가서 봤던 어떤 식으로 내가 매물 봐도 이거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반드시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아파트를 샀던 땅을 샀던 뭘 샀던 그걸 가지고 성과를 몇 번 내보신 수익을 내보신 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아파트도 잘 사는 분들은 어디에 있는 무슨 아파트? 우리 동네에 있는 무슨 아파트? 그거 얼마면 지금 시세 얼마야? 근데 그거보다 낮게 나왔어. 그럼 저건 빚을 내서라도 사야 돼. 근데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에 나왔다고 싸게 나왔다고 부동산에 전화 와요. 예 알겠어요. 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준 있고 없고 차이가 아주 커요. 근데 그 기준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그 뒤에는 뜨문뜨문 하긴 해도 유지가 돼요. 내가 기준이 여기 있는 건물이 한 55억대였는데 60억대였는데 뭐 몇 달 지나니까 내지는 뭐 1년 지났으니까 65억, 70억이 됐다. 그러면 저것도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다. 한번 기준이 정확히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 확인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준이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 타는 방법 한번 익히면 시간이 지나서 타더라도 똑같이 탈 수 있는 것처럼 잠깐만 해보면 탈 수 있는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온라인에 있는 건물들을 다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기준을 세워야 되는 단계는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건물이 괜찮은 건물을 보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진 못했고 지금도 가끔 보지만 그렇게 나오는 건물들은 괜찮다 이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99%? 99.9%?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기 전에는 그 과정에서는 기준을 세우는 게 일단 첫 번째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거나 하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건물을 사는 과정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는 과정을 같이 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신 건물들을 가져와서 어떠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럼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뭐 본인이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됐건 간에 A급 건물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건물 그리고 내지는 그 지역이 좀 더 확장되거나 그 지역보다 좀 더 높은 지역에서의 제일 좋은 건물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괜찮은 건물을 샀으면 그 다음에는 뭐 좀 더 좋은 지역으로 내지는 그 지역에서 좀 더 나은 건물로 이렇게 키워가는 건데 건물을 살 때 내가 가진 금액으로 제일 좋은 건물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지역을 가야 돼요. 만만하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대출도 적게 해도 되고 이건 만만해 내가 금전적으로 마음이 편해 이런 건물 사면 이거는 시간 지나서 거의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건물 그만큼 A급 건물이라는 얘기겠죠. 요 만만한 건물은 이거는 A급이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A급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금액이 적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A급인 거지 내 금액에서는 마음이 편한 정도의 건물을 사는 건 저는 비추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정말 이 정도는 정말 갖고 싶다. 내지는 이거 좀 무리인가? 아리까리. 근데 건물은 진짜 좋아.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뭐 적당한 거 이런 선택은 건물에 있어서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건물이라는 거는 사면 1, 2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몇십 년 내 남은 여생 동안 쭉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택에 있어서는 베스트 내 자산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건물을 사면서 샀던 과정, 처음에 어떻게 썼던지의 과정, 그리고 제가 사면서 느꼈던 것들. 할머니가 혼자 계신 경우는 봤어도 할아버지 혼자 계신 경우는 없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건축 허가서인데요. 제가 샀던 건물 중에 그 주인분이 그 건물을 직접 지어서 수십 년 갖고 있다가 매각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서 이런 거 본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요새는 이런 거 종이 보기도 어렵죠. 몇 년도냐면요.
90년 8월 4일에 건축 허가서를 받으신 거예요. 90년 8월 4일.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은 거죠. 이 종이 자체가. 그리고 보면 옛날에는 설계도를 이렇게 청사진처럼 와 이렇게 이거를 저는 이 건축 허가서를 보면서 이분의 이 마음 처음에 본인이 이거 건물 지으면서 기분이 어땠겠어요? 그 기분이 느껴져요.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안 해봤던 부분들도 있고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문제도 있었을 거고 공사하면서 애쓰고 신경 쓰고 그런 힘든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건물에 들어갈 때 다 지어지고 나서 이분은 그 건물에 사셨거든요. 이사 들어가는 날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 집 그냥 지어진 거 사서 들어갈 때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본인이 지은 건물에 들어간다? 너무너무 기분 좋죠. 이 건물의 현관 열쇠가 아직도 제 오토바이 트렁크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다음번에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건물을 사면서 그리고 뭐 임대 관리를 하면서 겪었던 얘기들을 또 한 번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